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각종 사람들로부터 정말 많이 듣는 고민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면 그걸 확실하게 추구하면서 살아갈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걸 해도 좀 애매한 것 같고 저걸 해도 좀 애매한 것 같고 항상 현재의 상황이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고등학생분들은 내가 어떤 진로를 택해야 될지, 내가 뭘 진짜로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또 대학교에 다니는 분들은 반수를 해야 되는지 편입을 해야 되는지 이게 참 고민이다. 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과가 괜찮은지, 내가 선택할 그 직업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 많이 하고, 또 직장인 분들도 이직을 해야 될지, 돈을 쫓아야 될지, 흥미로운 일을 쫓아야 될지, 적성을 쫓아야 될지, 그 중에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현대사회는 과거 전통사회에 비해서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폭발적으로 증대한 사회잖아요. 여러 가지 자유가 증대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거긴 한데, 근데 그만큼 한 사람이 여러 선택의 연속 속에서 느껴야 되는 심리적인 압박감도 상당히 강해진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상황일수록 자신이 좋아하는 걸 정말로 잘 찾아서 그 길을 쫓아가고 뚝심 있고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번에 마흔에 버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고미야 노부루라는 일본 심리학자가 쓴 책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심리학 공부를 했고 교수 생활도 했고 일본에 돌아와서도 교수 생활을 좀 오래 하셨는데, 근데 계속 교수 생활하면서 남들이 보면 다 축복받은 직업이라고 할 텐데 본인은 참 맞지 않는다고 느꼈대요. 그 안에서 행정 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 권력 다툼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참 싫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이거를 생각해 봤더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심리적으로 실질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 내가 배운 심리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교수직을 내려놓고 심리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본인이 어떻게 하나의 길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는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했을 테고 자신이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했을 거잖아요. 근데 심리상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통을 표현하는 게 다들 자신의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아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이 정말로 뭘 원하는지, 정말로 뭘 좋아하는지를 찾고 그것의 바탕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리학적인 방법을 많이 소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책이 되게 짧은 편이에요. 글이 많은 편이 아니고, 그래서 금방 읽으실 수가 있고, 만약에 요즘에 가치관에 혼란이 와서 고민인 분들이라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두근거림과 좋아함을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어떤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근거림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해외 취업 같은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아니면 어학연수라든지 해외 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직 생각, 진로라의 틀 생각,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서 내가 추구하는 더 다른 상태로 가려는 움직임은 되게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추구해서 가기 때문에 두근거림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두근거림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둘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계속 못 살게 굴어요. 그랬을 때 내가 진짜 이거 때려치고 해외로 뜬다 이 생각을 계속 해요. 그러면 되게 두근거리죠. 막 좋아요, 기분이. 근데 그 두근거림의 감정은 내가 당장 이 직장 상사의 괴롭히면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도피할 수 있다라는 달콤함에서 오는 두근거림이지,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가는 즐거움인지는 전혀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도피성 두근거림과 내가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을 추구할 때 오는 두근거림을 혼동해서 그냥 현재 상태로 벗어나 버리는 그런 결정을 쉽게 내려버린다면 오히려 훨씬 더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상황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그 싫은 것만큼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직장 상사가 나를 갈군다고 해도 그래도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얻는 안정감 같은 게 있을 텐데, 그걸 버리고 새로운 거를 쫓아서 나서는 건데 그 새로운 게 막상 제대로 된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전에 있었던 안정감까지 내가 포기해버렸다,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실감까지 같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훨씬 더 불행한 상태가 돼버릴 수 있는 거죠. 저는 독일 유학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보고 들었어요. 베를린이 전 세계적으로 좀 가장 힙한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요. 그래서 한국인들도 진짜 많이 옵니다. 아주 많은 한국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뭔가 답답함을 느껴서 좀 더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고 싶어서 베를린에 가곤 합니다.
그런데 한국 생활이 싫다는 이유로 도피성으로 유학이나 이민을 오신 경우에는 마음고생도 정말 많이 하고 적응도 제대로 못하고 불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미와 노보루는 내가 지금 이 불만족스러운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좋은 점들을 잘 찾아내고 거기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두근거림과 진짜로 좋아함을 잘 구별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는 내가 현실이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현실의 불만족스러움만 찾으면서 그 점을 확대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그러면서 상당히 심각한 마음의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렇게 질문을 해봤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금방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게 보이면 아, 좋은 것 같아, 두근거려 이런 식으로 느끼면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현실이 불만족스럽다면 무턱대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물어볼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실에서 어떤 즐거움들을 누리고 있지? 내가 지금 상황에 비록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감사할 점들이 있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일단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성찰하고 명상을 하면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훨씬 더 객관적이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둘째로 고미와 노보루는 디마티니 밸류 팩터 검사라는 거를 해보라고 권합니다. 이 검사는 존 디마티니라는 사람이 고안한 검사인데요. 총 13가지 질문에 대해서 내가 3가지씩 대답을 합니다. 3가지 단어로요. 그러면 총 39가지의 단어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단어들 중에 뭐가 가장 많이 나오냐,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정말로 심층적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지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솔선수범해서 하는 일이 뭐냐, 아니면 내가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일이 뭐냐, 또 내 물건들 중에 뭐가 잘 정리되어 있냐, 이런 거를 물어보고 거기에 제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대답들을 잘 살펴보면 내가 진짜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솔선수범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건 그만큼 내 무의식적인 심리 속에서 그 일의 가치가 되게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돈을 많이 쓴다는 건 그만큼 내가 다른 것들을 희생하고서라도 다른 것에는 돈을 좀 덜 쓰더라도 이거를 추구하고 싶다라는 내 깊은 심리의 상태가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물건을 잘 정리를 해놓는다는 건 그만큼 그거를 내가 자주 찾아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 빨리 찾고 싶다라는 겁니다. 고미와 노부루가 이 검사를 추천하는 이유는 내 표층적인 심리와 심층적인 심리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너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찾아라, 진짜 너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런 말은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 자신한테 나는 뭘 좋아하지? 이렇게 물어봐서 뭐가 딱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내 의식 속에서 떠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무의식을 반영해주지는 못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기제에 의해서 정말로 내가 무의식적으로 욕망하는 것은 숨기면서 덮어두면서 의식적으로 난 이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돈이 좋아 판단을 하는데 정말로 내 깊은 곳에 내재된 심리에서는 인간적인 따뜻함,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 이런 거를 욕망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나 자신한테 질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이런 심리 검사를 이용해서 심층적인 심리를 잘 끄집어내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셋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좋은 사람인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건 결국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관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건데 그런 타인의 가치관에 맞는 사람인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타인의 가치관에 잘 맞는 좋은 사람인 척 하면서 그게 내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잘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고미와 노부루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주면서 깨닫게 된 게 생각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모님의 가치관이 마치 자신의 가치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건데요. 그리고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나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추구하면서 마치 내가 그걸 추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되게 불안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냥 타인이 주입한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라고 평생 잘 믿으면서 살아가면 확고한 정신으로 살아가면 딱히 상관은 없을 수 있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이 가치관이 정말 내 가치관이 맞나? 내가 정말로 이걸 원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물음이 내 안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고 불만족스럽고 불안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일 때 고미와 노부루는 타인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을 명확히 구별하고 좀 더 내 가치관에 가까운 것을 잘 찾아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작은 일부터 내가 좋아하는 거를 실천해보는 것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왠지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먹어보고, 오늘은 왠지 이쪽 길로 가보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면 그쪽 길로 가보고, 이렇게 정말로 사소한 일이지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같은 것,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 같은 거를 발견하고 해보는 학습을 조금씩 하다 보면 조금씩 큰 일들에 대해서도 내가 정말로 원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애초에 자신의 심층적인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훈련 자체가 잘 안 돼 있고 다른 사람이 주입한 가치관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런 마음의 힘을 쌓아나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이 되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든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치관이나 좋아하는 것 이런 거를 물어보면 되게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돈을 추구해, 나는 돈이 좋아,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 나는 내가 내 적성에 맞는 일을 추구하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되게 거시적인 것들을 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거시적인 것들은 남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자연스럽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남들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을 혼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남들이 신경 쓰지도 않고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상관이 없는 작은 일에 대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훨씬 더 내 심층적인 내면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제 스스로의 삶에서도 이런 스몰 스텝의 효과를 많이 느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진짜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시작했거든요. 그냥 한번 영상 올려보자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편집 기술도 없었고 촬영 기술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고 유튜브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유튜브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나는 이걸 남들에게 뽐낼 수 있는 수준으로 키워야지, 내가 이걸로 얼마를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저는 아마 남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잡아먹혀 버리면서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1년 만에 구독자 10,000명 됐다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몇만 뷰, 몇십만 뷰 되는 동영상들도 계속 나오던데 나는 왜 한 몇백 뷰, 몇십 뷰 이렇게밖에 영상이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남들이 우선시하는 거를 나도 추구하면서 그 길을 쫓아갔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처음에는 되게 작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소한 것부터, 남들의 평가와 딱히 상관이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유튜브 활동을 해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를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구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식을 전달한다는 게 되게 가치가 있는 일이고, 또 내가 비록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오지는 않을지라도 이런 종류의 영상을 만드는 것도 괜찮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도 내가 뭘 좋아하지? 앞으로 어떤 길을 추구해야 되지? 라는 걸 생각할 때 처음부터 어떤 큰 거를 정해놓고 그거를 실현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그 일을 되게 작게 쪼개서 그 일부분만 살짝 해보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생각을 해보니까 해외에 이민을 가고 싶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이민 준비를 하면서 정보도 찾아보고 남들의 말을 듣고 그러기보다는 처음에는 여행을 한번 가본다든가 한 달 살기를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작은 일을 해보고 점차 큰 일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내가 그 안에서 뭐를 중요시하고 뭐를 중요시하지 않는지, 뭐가 내 가치관에서는 우선시되고 뭐는 좀 상관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립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마흔에 버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에 나오는 몇 가지 방법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지를 논해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책에 버리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이 책에서는 내려놓다, 버리다 이런 단어를 강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 하나를 선택을 한다는 건 반드시 무언가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정보 중 하나는 그 체념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자어인데 그 체가 포기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일본에서도 똑같이 그 체자가 포기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체념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포기하다라는 뜻이랑 깨닫다라는 뜻이 같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체자에는 무언가를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뜻이 들어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과연 어떨 때 내 심층적인 심리를 잘 들여다보지 못하냐 를 생각해 보면 그건 다 우리가 무엇 하나에 집착하고 있을 때입니다. 내 현재 상황의 안 좋은 측면에만 집착하거나 과거에 겪었던 사건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주목하거나 아니면 남들의 가치관에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 그것에 집착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막상 내 심리는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포기할 줄 알 때 비로소 나 자신을 잘 이해하게 되고 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에 대해 투명한 이해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